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 현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도시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려 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재계선 글로벌 위기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세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9일 만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약 2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3달 만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묘한 긴장감도 감지됐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통령은 이어서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어색함과 긴장감을 깨트린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 또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 기업 총수들, 한때는 극한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 총수들과 시장을 가서 입에 넣었던 젓가락으로 만두를 나눠주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행사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습은 큰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9일 만입니다. 그 현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간이 기밀을 공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 인사들을 만났고요. 재계에서도 실용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긴밀한 공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취임 날부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비상경제 TF 이걸 바로 즉각 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경청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합리화 이런 단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런 규제에 막혀서 더 생산성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는 것들은 좀 걷어내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미 외교와 관련돼서도 그리고 통상과 관련돼서도 아마 불확실성이 이 기업의 이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장애물로 지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G7 회의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들어서 그러한 전략을 좀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도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었죠.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었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계와 면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할 텐데 그 G7 정상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협의라고 하는 현안을 두고 정말로 재계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면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하나만 짚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힌 공약의 필요 재원이 5년간 210조 원입니다. 이것은 여권에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추경을 빼면 673조입니다. 그중에 365조는 법령에 의한 의무 지출이고 308조 정도만 재량 지출이라고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조 원은 공무원 임금, 국방비 같은 의무적 지출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 재량 지출은 2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210조를 마련하려면은 1년에 한 42조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인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인가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서 그 규제 부분과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 정부에서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뭐가 맛있어요? 떡이치요. 떡볶이 떡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면 어렵고. 아주머니 저거 빈대떡 아닌가요? 그 빈대떡 좀 잘라주실래요? 한 점 먹게? 대통령님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이렇게 60년 동안 지금 사고 있는 잘했어요. 이거는 뭔가? 저건 민물 보리새우라고. 아, 민물새우. 김장할 때. 김장할 때도 넣지만 네. 무랑 같이 고춧가루 넣어서 딱 끓이면 네. 해장으로 아주. 아, 그래요? 예. 이것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거는 맛도 있고요.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